28번 점포의 입지와 관련된 주장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게를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와 관련된 주장 중 옳지 않은 거. 2번에 틀린 내용인데요.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구매 빈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더 큰 상권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구매 빈도가 낮은 업종일수록 구매 빈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많이 필요한 상권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나머지 거 한번 볼게요. 점포의 주된 매출에 대한 원천은 입지 상권에 포함되는 고객들이다. 그 상권의 범위는 도로, 교통기관의 발달 상태에서 달라질 수 있고요. 업종 구성이 상권 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업종 구성이 뭔지를 가장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상권의 크기와 함께 인구 밀도도 점포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상권의 크기가 크고 인구 밀도도 높으면 점포 매출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30번이에요. 서비스 업종의 매출액을 추정하기 위한 아래 공식에 대해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은? 매출액은요, 가게의 좌석 수, 그리고 좌석을 점유하는 비율, 그리고 얼마나 고객들이 이제 몇 번씩 밥을 먹고 나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회전율이, 이렇게 항상 회전율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전율도 중요하고, 객단가, 한 명이 발생하는 그런 이익률, 그리고 영업 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총 이 5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좌회, 객, 영 이렇게 앞글자 따서 좌석 점유율, 회전율, 객단가, 영업일수. 다음에는 뭐 객단가가 가로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와 연계해서 알아두세요. 31번입니다. 회원제 도매클럽은 대규모 매장에서 낮은 마진으로 상품을 판매해요. 그래서 회원제 도매클럽의 입지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우리가 회원제는 이제 연 회비를 내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낮은 이익을 보지만 많은 고객들이 이 회원 가입할 때 가입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박리담회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보는 건데요. 답은 31번의 파워센터를 얘기합니다. 자, 파워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소매 상품 센터로 여기에서 회원제 도매 클럽에 대한 그런 걸 이용을 하고요. 중심 상업 지역은 도시 상업 중심 지역에 있고, 네이버후드 센터라는 거는 이제 우리 검색 엔진 네이버가 아니에요. 동네의 쇼핑센터의 부지, 주된 상권이 5분 이내에 있는 가까운 이렇게 얘기고, 패션 전문 센터는 품질이 우수한 고급 제품 판매하는 데 이용되고요. 커뮤니티 센터는 이제 커뮤니티, 고객들이 모여서 상품에 대한 소개도 하고 제공하고 판매하는 공간이에요. 그 5가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35번이에요. 매장 면적 비율법은 상권 내 동일 업종의 총 매장 면적에서 점포의 매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해당 점포의 매출액을 추정한다. 매장 면적 비율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장 면적을 비율법, 이걸 통해서 이제 총 매장 면적, 바닥 면적에서 점포의 그 매장 면적이 얼만큼 차지하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공식들이 있겠죠. 그래서 상권의 총 예상 매출액은 총 잠재 수요와 상권 인구의 상권 밖이 아니라 상권 내에서의 구매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상권의 총 예상 매출액은 총 잠재 수요, 앞으로 이용해야 될 그런 잠재적인 고객들, 그 수요, 그런 것과 상권 내에 이제 인구에서 이제 구매 비율, 상권 인구, 이런 것들을 곱해서 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상권 밖이 아니라 상권 안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상권의 총 잠재 수요는 해당 업종에 대한 1인당 총 지출액과 상권 입구 인구를 곱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점포의 매출은 상권의 총 예상 매출액과 매장 면적 비율을 곱하고요. 경쟁 점포에 대한 경쟁력이 약하면 매장 면적 비율보다 더 작게 매장액 비율을 추정하고, 유동인구의 효과를 가중해서 매장 면적 비율에 따른 추정 매출액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면 식이 이제 눈에 딱 안 들어오니까 헷갈리실 수는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상권 밖이 아니라 상권 내라는 거 연관해서 해주시고, 이건 항상 체크해서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보시는 반복된 문장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37번이에요. 동일 업종의 선매품, 소매 점포들이 서로 인접하여 입지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일 업종에 선매품 소매점들이 인접해 있대요. 이랬을 때 이거의 그런 원칙이 뭐냐 했을 때 누적적 흡인력의 원칙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동일 상품, 유사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가게들이, 소매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 고객들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누적적으로 고객들이 유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 업종 그리고 유사 업종 이런 것들이 인접해 있다라는 것은 누적 흡인력의 원칙이다. 정리를 좀 해주세요. 41번입니다. 상권 분석에서 기술적 조사 방법인 유추법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보아서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자, 유추법을 통해서요. 먼저 자사가 이제 신규 점포, 자기의 점포죠. 이 자기 점포의 입지 조건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기존 점포가 있으면은 기존 점포의 그런 유사 점포를 이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점 예상 상권을 소규모 지역으로 구분을 해주고, 각 지역의 1인당 매출액을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신규 점포의 예상 총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유추 과정이 이런 다섯 가지 과정이고, 순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세 번째를 물었지만 다음에 뭐 첫 번째 아니면은 마지막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신규 점포의 입지 조건 파악하기, 기존 유사 점포의 선정하기, 출점 예상 소규모 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에서 1인당 매출액 추정하고 신규 점포의 예상 총 매출액 추정하는 이 관계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출점 예상 상권을 소규모 지역으로 구분하는 이것이 이제 답이에요. 점포의 입지 결정이나 소매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상권 분석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CST, 커스터머 스파팅 테크닉, 맥과 상당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것은 소비자 분포기법이 CST라고 해요. 소비자 분포기법 CST. 어떨 때는 한글로 나오는데 영어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CST가 소비자 분포기법이다라고 이해를 알고 계셨으면 이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답은 이제 1번인데요. CST, 소비자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점으로 표시되거나 고객 특성을 조사하거나 상권 잠식을 파악할 수 있고 유추법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소비자 분포 기법은 상권 규모를 가시적으로 눈으로 파악할 수 있고 고객 특성도 조사할 수 있고 경쟁 정도도 측정 가능하고 점포의 확장 계획에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지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기존 점포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매출 쟁탈을 위한 적극적인 판매 노력이 필요한 거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잖아요. 그럼 시장 성장 지수가 높은 걸 먼저 고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계된 건 답은 3번이에요. 소매 포화 지수가 좀 낮아서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판매에 노력에 펴면 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으니까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죠. 반대로 소매 포화 지수는 이제 높지만 시장 포화 정도 낮아요. 그럼 이때는 진입하기엔 좋죠. 자가용차를 소유한 소비자의 증가 추세가 상권에 미친 영향으로 알맞게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가용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여러 가지가 이제 도움이 되는데 3번 소비자의 지리적 이동거리가 확대되고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소비자가 감당하는 물류 기능은 이제 좀 증가하는 거죠. 멀리 가서도 사시니까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고 나머지 거 같이 볼게요. 소비자의 이동을 높여서 범위도의 넓은 영역으로 주택 분산이 가능해지고 인구의 교외화가 진행된다. 그래서 자동차로 인해서 멀리 살게 되시는 분들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소비자의 수요가 중심 도시로부터 교외로 이동하고 다양한 상업 기회가 교외에서 생겨나요. 우리가 여주나 아니면은 이천 이런 아울렛도 가게 되는 것도 자가용으로 대부분 이동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가용 차 이용은 유류비, 기름값이죠. 차량 유지비 이런 발생으로 다목적 쇼핑 매출과 같은 새로운 쇼핑 패턴을 생성하여 유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가용 차 이용으로 소비자가 여러 도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소매 시장의 범위가 비약적으로 발달되고 있습니다.